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밤마다 몰래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세계 안에서 '아, 이건 꿈이야.'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요. 그것도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요. 불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놀랍게도 잠들기 전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이었습니다. 우리 뇌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을 물음표와 함께 풀어 헤쳐보는 채널 왜 그럴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우아한 품위와 인격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면과학, 자각몽, 자기최면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자각몽이 뭐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면 단계별로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특정 단계에서만 자각몽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기 최면이 어떻게 그 불가능의 벽을 허무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수면과 의식의 경계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수면과 의식의 경계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될 겁니다. 자, 먼저 매일 밤 겪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잠의 구조입니다. 잠이 그냥 눈 감으면 시작되고 눈 뜨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잠은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향곡입니다. 1단계는 극장에 들어가서 막 자리에 앉은 상태예요. 아직 주변 소리도 들리고 누가 건드리면 "나 안 잤거든?" 이라고 우길 수 있는 수준이죠. 내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갑니다. 이때 가끔 몸이 움찔하면서 깨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인면경련이라는 건데 뇌가 모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오작동입니다. 2단계는 본격적으로 의식이 흐려지는 구간입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이 풀리기 시작을 하죠. 이때 뇌에서 수면 방추라는 독특한 파형이 나타나는데 이게 꽤 중요합니다. 수면 방추는 뇌가 바깥 자극을 차단하는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뇌가 이제부터 방해하지 마, 나 작업 중이야 하고 문을 닫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수면 방추가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시끄러운 곳에서도 잠을 잘 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무대입니다. 서파 수면이라 불리는 가장 깊은 잠이에요. 뇌파가 아주 느리고 크게 출렁이는 델타파가 지배하는 단계인데 바다로 비유하면 완전히 고요한 심해 밑바닥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내보내고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게 되죠. 아이들이 자면서 큰다는 말, 바로 이 단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억지로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그만큼 의식이 완전히 꺼져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의식이 완전히 꺼진 이 깊은 잠에서 과연 자각몽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은 렘 수면입니다. 눈이 감긴 채 빠르게 움직이는 단계인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 생생한 꿈이 펼쳐집니다. 놀라운 건 이때 뇌파가 깨어 있을 때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뇌는 완전히 깨어서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몸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 왜 마비되냐고요? 안 그러면 꿈에서 뛰는 걸 실제로 뛰게 되어야 하니까 뇌가 안전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참고로 이 안전장치가 풀리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목류병이 되는 겁니다. 이 네 단계가 하룻밤에 4~5번 반복이 됩니다. 한 바퀴가 대략 약 90분 정도인데요. 중요한 건 밤 전반부에는 깊은 잠이 길고 렘 수면이 짧은 반면 새벽으로 갈수록 깊은 잠은 줄고 렘 수면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기 직전 꿈을 가장 잘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구조를 왜 알아야 하느냐고요? 자각몽을 유도하려면 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을 노려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몽. 대체 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걸까요? 자각몽은 말 그대로 꿈속에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꿈입니다. 단순히 깨닫는 데서 끝이 아니고요. 수준 높은 자각몽에서는 꿈 내용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으면 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죠. 물리 법칙이 없는 세계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리시나요? 1975년 영국의 헐 대학교에서 역사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각몽을 꾸는 사람에게 꿈에서 깨달으면 눈을 좌우로 2번 움직여 달라고 미리 약속을 했더니 잠든 상태에서 정확하게 약속대로 눈이 움직인 겁니다. 잠자는 뇌가 바깥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최초의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이후 스탠퍼드 대학교의 라버지 박사가 연구를 확장하면서 자각몽은 정식 과학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각몽은 아무 수면 단계에서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렘 수면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렘 수면에서는 뇌가 거의 깨어있는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자각몽 중 뇌를 찍어보면 전전두엽 피질이 켜집니다. 여기가 자기의 인식,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이죠. 보통 꿈에서는 이 사령탑이 꺼져 있어서 아무리 황당한 꿈을 꿔도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건데 자각몽에서는 이 사령탑이 딱 깨어나면서 잠깐 이건 꿈이잖아.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가장 깊은 잠인 서파 수면에서도 지각이 된다면요. 이건 심의 한가운데서 횃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놀랍게도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기 최면이에요. 최면이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시계추를 흔들면서 당신은 점점 졸려집니다 하는 장면. 그건 할리우드가 만든 최고의 오해이죠. 실제 최면은 극도로 집중된 주의 상태가 맞습니다. 뇌가 바깥 잡음을 차단하고 특정 생각에 레이저처럼 몰입하는 거죠. 미국 심리학회도 최면을 주의 집중과 암시 수용성이 높아진 의식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의식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쪽으로
의식이 극도로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자기 최면은 이걸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멍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자기 체면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의식의 일부는 자동 모드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스탠퍼드 슈피겔 교수 연구에서도 최면 상태에서는 자기 감시 기능은 줄어드는 대신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내부 통로가 활짝 열린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수면 중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진짜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최면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깊은 잠에서 자각몽을 만들어낼까요? 잠들기 전 자기 최면으로 나는 꿈속에서 깨어날 것이다 라는 암시를 뇌에 심어 놓으면 전전두엽의 일부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아주 희미하게 켜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집을 나서면서 현관에 작은 불 하나 켜두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캄캄한 집에서 돌아올 길을 알려주는 그 불빛처럼 전전두엽의 미세한 활성화가 깊은 잠 속에서 자각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되냐고요? 2018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에서 16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다음에 꿈을 꾸면 그것이 꿈이라는 걸 기억할 것이다를 반복 암시하는 마인드 기법을 사용했더니 일주일 안에 자각몽이 성공률이 약 46%였습니다. 거의 2명 중 1명이 해놓은 거죠. 특히 5분 이내에 잠든 사람들의 성공률이 더 높았는데 이건 암시가 수면 전환 과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깊은 수면에서의 자각입니다. 인도의 고대 명상법인 요가 니드라 수행자들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가장 깊은 잠인 델타파와 고도의 의식 활동을 뜻하는 감마파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잠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의식의 가장 높은 주파수가 공존하는 거예요. 심의 밑바닥에서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설이죠. 위스콘신 대학교의 토노니 교수팀도 숙련된 명상가들의 서파 수면에서 전두엽 일부가 초병처럼 깨어있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크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완 단계로서 잠자리에 누워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발이 무거워진다, 따뜻해진다 하면서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 동안이요. 이 시간에 뇌가 암시를 잘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암시 심기인데요. 몸이 충분히 풀리면 나는 꿈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때의 핵심은 실제로 꿈에서 자각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처리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놓아주기입니다. 암시를 충분히 했으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잠드세요. 씨앗 심고 물을 줬으면 기다려야죠. 매일 파서 확인하면 절대 안 자라는 것처럼요. 여기에 성공률을 확 올리는 꿀팁이 있습니다. 잠든 후 5, 6시간에 알람을 맞춰 한번
깨시는 겁니다. 20-30분 정도 깨어 있다가 다시 누우면서 암시를 다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다시 잠들면 가장 긴 렘 구간으로 바로 진입하거든요. 이때 암시를 태우면 자각몽 확률이 비약적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자각몽이 몸에 해롭진 않나요?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현재까지 과학적 증거로는 자각몽 자체가 수면질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각몽 경험자들이 창의성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다만 자각몽에 집착해서 잠을 과하게 방해하는 건 불면증을 부를 수 있으니 균형이 핵심입니다. 자각몽은 케이크 위에 체리이고 건강한 수면이 케이크 자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치료에도 쓰입니다. 반복적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자각몽 훈련을 했더니 악몽 속에서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악몽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뇌의 한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2021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정말 충격적인 실험이 나왔습니다. 자각몽 상태인 사람에게 스피커로 8-6은 하고 물었더니 잠든 채 안구 운동으로 2라고 정확히 답한 겁니다. 잠자는 뇌가 바깥 정보를 받고 계산하고 대답까지 한 것이죠. 수면 중에도 뇌가 외부와 소통하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명상이나 자기 최면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전전두엽이 물리적으로 두꺼워져 있습니다. 근육이 운동하면 커지듯 뇌도 특정 방식으로 쓰면 해당 부위가 강화가 되죠.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각몽 훈련을 꾸준히 하면 뇌 자체가 자각몽에 최적화된 구조로 바뀌어서 처음엔 한 달에 한 번도 어렵던 게 나중엔 거의 매일 가능해지는 달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솔직히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한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다는 겁니다. 50년 전만 해도 자각몽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든 뇌와 실시간 대화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수면은 4단계의 정교한 시스템이고 자각몽은 주로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지만 깊은 잠에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둘째, 자기 최면은 잠들기 전 뇌의 자각에 불씨를 심어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라는 것입니다. 셋째, 뇌는 훈련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하며 의식의 한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눈 감고 몸에 힘을 빼면서 이 한마디만 반복하세요. 나는 오늘 밤 꿈속에서 깨어날 것이다. 첫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둘째 날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문득 이건 꿈이잖아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혹 관련된 내용에 궁금하신 주제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또 다른 일상 속에 숨겨진 모든 물음표가 짜릿한 느낌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는
궁금함과 호기심의 대명사 왜 그럴까였습니다.